유명한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나도 여러 번 있어보긴 했는데 내가? 메가스터디는 아니고 내가 올림피아에도 있어보고 그리고 저 은평지구인가 그 서울 은평구에 유명한 명성학원이라고 그것도 있어봤는데 참 이름만 허울뿐인 학원들도 꽤 많더라고. 아 그래요? 잘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너무 주먹구식의 학원들도 많았었고. 옛날 구식으로. 그러니까 옛날 구식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건 오래전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있어봤던 학원 중에 내가 뭐 명칭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가장 별로였다라고 생각하는 학원이 2개가 지금도 있거든. 네. 뭔데요? 다 그게 뭐냐면 일하는 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더라고. 이거 영상 찍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저거 없애버려야지. 저걸 편집해서 날려버려야지. 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특히 선생을. 그러니까 선생도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우리들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월급 원장도 거기가 많거든. 그 프랜차이즈 학원들 중에서도. 원장이 월급을 받는. 그러니까 원장이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월급 원장이라고 해서 그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지금 캠퍼스에서는 또 그게 본사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원장 정리하는 것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지금도 별로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참 고생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는 것 뿐이지. 네? 이렇게 바라본다고 저기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면 투시하냐 요새? 내가 봤을 때 여기 투시해도 벽밖에 안 보일 텐데. 뭔 소리라고 하기 전에 네가 하는 행동을 생각을 해봐라. 아무튼 내일 숙제 안 해오면 한 문제당 한 대씩입니다. 에? 한 문제당 한 대씩입니다. 72문제 남았는데 요새. 그럼 자습 72시간 부과시켜줄게. 근데 너무 많던데. 나는 분명히 시간 여유롭게 줬다. 기본 달기는 다 풀었어요 근데. 아니 쟤는 아직도 안 했을 거 아니야. 한 문제도 안 했는데. 너무 녹아나는데. 할 만은 빨리 했네요. 자, 점 2,-3을 점 마이너스 2,1에 대칭 이동한 점 이거를 구하래. 문제 말뜻이 이거야. 점 2,-3을 요것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한 거를 구하래. 그럼 이 말뜻은 요거 2개의 중점을 구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저 두 개. 양 끝에 중점을 구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저거. 요 가운데가 되겠죠? 네. 요 가운데. 그래서 이거 2개의 중점을 한번 구해보면 요게 요거다. 그래서 2 플러스 x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라서 x는 마이너스 6이고 3 플러스 y는 2가 되는 거니까 y는 5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돼요. 그래서 좌표는 마이너스 6,5 끝.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게 되면 자, 원을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다시요. 원을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 원의 방정식에, 그러니까 원의 크기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한번 바꿔보면 x-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야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아니 뭐 다들 대답이 없어.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원의 중심이 또 대답이 없는데 진짜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5콤마요. 5,0인데 그러면 기준점이 3,4죠? 그래서 이걸 대칭 이동한 점을 우리가 편의상 P,Q라고 합시다. 저그 점에서 대칭인 건가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대칭 이동하라고. 그 말 뜻 아니야 지금.
아. 네. 내가 저렇게 정확하게 넣을 수 있으면 내가 야구 선수를 했을 텐데. 그럼 이 중점을 구하면 뭐가 되는 거야? 중점 구하는 저기 요거랑 같겠죠?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중점을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이게 3이니까 P가 1이죠? 네. 그 다음에 2분의 Q가 4가 되니까 Q가 얼마가 돼? 8. 8. 그럼 원의 중심이 1,8이면서 원의 반지름은 그대로 똑같이 이거겠죠. 그래서 얘는 x-1의 제곱 y-8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예. 오케이? 자, 지훈아. 좀 집합 나가요? 응. 천천히 나간다며. 응, 천천히 나가보자. 간단해. 아, 집합까지 나와요 그럼? 어? 집합까지? 일단 목표는? 연산 전까지? 아니, 집합 연산까지. 집합도 연산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집합 어렵지 않아요? 집합? 아유, 쉬워. 생 기준에서.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내 기준에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면 경우의 수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근데 아마 경우의 수를 하기 위해서 집합을 하게 되면 되게 이해가 빠를 거야. 경우의 수에서 집합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순서를 경우의 수를 배우고 집합을 하는 건 좀 어렵게 와닿는데 집합을 하고 경우의 수를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되게 쉬운 거야. 오. 조금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기는 한데 자 이거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래요. 다시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이 그러니까 기준선이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대칭한 점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y는 2x-3이라고 그냥 대충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대칭이 안 된 점이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러면 대칭이 된 점을 우리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문자 헷갈리지 말라고 a, b라고 둘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대칭이니까 같을 거고요. 그리고 얘가 서로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y분의 그래서 a 빼기 1분의 b 빼기 4를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그냥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두 개의 중점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2분의 4 플러스 b는 이렇게 되죠. 아니야? 아니야? 대입한 거예요? 중점을 구한 게 이 직선 위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대입을 하니까 쭉쭉 해서 4 플러스 b는 2 플러스 2a 빼기 6이잖아. 네. 그러면 2a 빼기 b는 8이지. 그러면 a 플러스 2b는 9지.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a 값, b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분수 나오는데요? 분수 나온다고? 분수 아니에요. a가 5 나와 a가 5. 그러니까 지금 답 보니까 5,2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연립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 2번 문제는 그냥 넘어갈 테니까 (72번) 문제는 빼라. 숙제로. 하지 말라고. 그게 2번하고 연계된 문제가 그 72번이라서 72번 문제 빼시고 73번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특강 부분 넘어가고 요거를 이야기할 건데 이제 집합을 얘기할게요.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뭔가를 모아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모아놨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게 어떠한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말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6명이니까 여기는 6명을 대상으로 해봤었을 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은행고를 가는 아이들의 모임 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누구니? 태준이 하나니? 자, 그럼 태준이 하나죠. 자, 그럼 여기서 소래고를 가는 사람들의 모임 나머지 다 아니? 이렇게 다 소래고 아니? 뭐 맞다 아니다 뭐 안 간다 아니, 저 자퇴요 이런 얘기 좀 해봐라 좀 진짜 다 그럼 소래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말하는데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객관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객관적에 반대되는 질문이 뭐겠어? 주관적. 주관적인 거죠? 그럼 우리 보통 주관적이다라고 한다면 뭐겠어? 내 기준. 아니, 그러니까 주관적인 걸 나타내는 표현. 나타내는 표현이요? 나타내는 표현. 집합하고 연계지어서 해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이쁜 사람들의 모임. 내 기준 이쁜 사람.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도 이뻐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이쁘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와 이쁘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봤을 때 왜 졌다고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 대표적으로 하는 게 연예인이잖아. 어떤 여자 연예인이 지나가면 이 여자애는 와 이렇게 입 벌리고 쳐다보다가 여자친구한테 싸대기 맞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쁘다, 뭐 잘생겼다, 뭐 키 크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도 솔직히 말하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다 어찌됐든 다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했던 은행고를 가는 사람들의 모임, 소래고를 가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신청고를 가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은행중학도 3학년 남자들의 모임.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보든 너희들이 보든 어떤 사람한테 던져놓든 기준은 딱딱딱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를 집합이라고 표현해요. 주관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주관적인 건 안 돼. 그래서 키 크다, 작다,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무튼 기타 등등. 아무튼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은 다 안 된다고 보면 돼. 160 이하인 사람들의 뭐요? 근데 그거는 또 돼. 왜냐면 160 자신의 키를 재보면 했더니 뭐 161, 162, 150, 그 다음에 170, 175, 180 이렇게라고 하면 160보다 작은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수치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적인 얘기는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지만 뭐 갑자기 여기서 키가 작은 사람들이 모임했는데 누구는 나이미로 꼽을 수 있지만 누구는 나이미를 못 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라임이 정도면 작은. 그 이상 말하지 마. 자,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뭐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게 집합이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했었을 때 소래고를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 재우가 있고요, 성지가 있고요, 나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민이가 있고요, 지민이가 이렇게 있죠. 네. 여기서 아닌 사람은 있긴 그 팀은 은행 거 아니에요? 너 은행고야 소래고? 그러면 지민이 빼고요. 그러면 일단은 요렇게 해서 나타내주는 너도 아까 은행고일 때 대답을 하겠어. 자,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는데 이 각각을 우리가 표현해서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뭐냐면 중괄호야. 그러니까 중괄호로 나타내는 게 집합인 거고 거기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원소라고 표현합니다. 원소. 그래서 이거를 집합 A다라고 한다면 자,
재우는 이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야, 들어가는 원소가 아니야. 들어가는 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줘. 아 표현을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원소는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근데 지금 태준이라는 원소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쌈시창에다가 이 짝대기 하나를 그려줘. 그럼 이 말은 뭐야? 태준이는 이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집합이에요.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원소들을 이렇게 다 썼죠. 네. 이 원소들을 이렇게 다 써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해. 원소 나열법. 근데 이걸 내가 말을 바꿔서 이 집합은 소래고를 가는 학생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글로 쓸 수도 있죠. 네. 그럼 이렇게 글로 쓰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조건지.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글로 써서 나타낸다. 어. 근데 이 집합을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여기에 재우, 그 다음에 성직, 나임, 그 다음에 미민 이렇게 해서 나타내게 되면 이걸 하나 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서 이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누가 발견했냐라고 하냐면 수학자 벤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이거 농담을 하는 얘기는 진짜야. 그래서 벤이 진짜 수학자 이름이고 다이어그램을 실제로 니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그림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쌤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이 학기 때는 뭐가 빠진 거예요? 수에서 수투에서 뭐가 빠졌냐고? 수하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수하에서 빠졌다 하면 순서가 좀 뒤죽박죽 섞인 거지. 섞인 거예요? 섞였다가 지금 뒷부분에 고동상상에 저게 추가됐잖아. 힘을. 수상에 원래 그 원단이랑 직방이 있잖아요. 원래 원방이랑 직방이 1학기 때 있었는데 지금 이게 2학기로 넘어왔죠. 그래요. 왜 나한테 따져? 내가 만드는 게 아닌데. 나도 그래서 교육과정 좀 적당히 좀 바꿨으면 좋겠어. 적응할 만하면 바뀌고, 적응할 만하면 바뀌고. 공통수학은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수상 수화가 나. 그러면 네가 교육부 장관이랑 싸워. 왜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싸우라고 그래? 쌤이야? 근데 왜 때려요? 내 평화를 좋아하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하게 됐을 때 지금 우리 집합을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원소가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유한 집합이라고 해요. 한기가 있는 집합. 그래서 셀 수 있는 집합. 그러면 우리가 기호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해서 나타내게 되면 집합 A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거라서 여기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4개. 4개 있으니까 이때 원소의 개수는 4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집합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겠죠. X바 X는 보통 조건 제시법을 이렇게 표현해. X바 X는 자연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했어. 1, 2, 3, 4에서 계속 쭉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셀 수 없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무한 집합이다 라고 표현하게 돼. 셀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만약에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그냥 1, 2, 3, 4 하고 끝이 없잖아. 그래서 점점점으로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저 렌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벤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으로 못 나타내지. 못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자체가 의미가 없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얘를 또 유한집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어떻게요?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소나열법으로 쓰세요라고 해서 1, 2, 3, 4, 5, 6 집합을 그 끝까지 100으로 쓰지는 않아. 점점점하고 100 어. 쓰는 거야. 그냥 그때는 1, 2,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점점점하고 끝에 10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아 이거는 1부터 100까지로 그냥 나열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유한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 그럼 원소의 개수가 없다라는 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집합이다라고 표현해요. 공집합. 빌공짜를 써서 아무것도 없는 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 원소가 없는 거야. 네. 자,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거는 공집합일까요? 공집합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원소는 솔직히 조건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뭐 알파벳으로 써도 되고요. 1, 2, 3, 4로 써도 되고요. 저거 한 개인 거예요, 원소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소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저 공집합 하나가 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모양을 하나로 갖고 있는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원소는 솔직히 조건에 제약이 없어요. 심지어 말하면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어. 집합도 원소가 돼도 상관없어. 가로 안에 가로. 그렇지,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니네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우리가 아까 쌍지창을 표현해서 원소가 집합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그럼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에서 요 집합은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이 내포되는 이야기를 하게 돼.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재미가 없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듣는 느낌이랑 똑같이 들으면 돼 그냥. 그냥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도 별로 재미있어하는 단어는 아닌데 수학의 공부에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집합과 명제를 배우고 나서 니네들한테 표현이 이게 다 바뀌기 때문에 증명을 하는 것도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가 어찌됐든 고등수학을 하면서 이런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집합이에요. 집합.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학부 과정까지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고등학교 집합이 제일 중요하면서 기초적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애들을 납득시켜서 가르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를 정말 어렵게 내라고 한다면 여기도 만만치 않게 어렵게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리고 보통 집합은 대문자다.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대문자다. 네. 자, 그래서 한번 그냥 그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가볼 테니까 123쪽의 필수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주관적이다. 근데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이미보다 작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공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존재하지 않는 아이고 그건 반에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이미라는 기준이 있잖아. 그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 이거는 안 돼. 뭐 나이미보다 이쁜 사람들의 모임 없는데 없는 데라는 건 나이미가 제일 이쁘다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많죠. 세상에.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는 기준적인 상대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내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냐, 주관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걸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가는 거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혈액형이 B형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할 수 있잖아. 혈액형 검사를 해봤더니 A형 나올 수도 있고 B형 나올 수도 있고 AB형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3번은 되는 거고 4번 170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돼. 안 돼. 되죠. 아니 안 되죠. 이거는 안 돼. 가까우니까.
가깝다라는 기준 자체가 0.1cm를 말하는 건지 0.01cm를 말하는 건지 0.001cm를 말하는 건지 그런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깝다라는 기준 자체를 말하면 안 되는 거고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네? 가능하죠. 가능하죠.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연수가 4, 5, 6, 7, 8, 9잖아. 그래서 막 무리수 나오면 그것도 돼요. 만약에 여기서 근데 이렇게 그렇게 실수라고 말하더라도 집합은 집합이지. 근데 다만 그게 유한집합이 아니라 무한집합. 무한집합이 돼버리니까 조금 이제 다루지는 않겠지. 집합은 되는 거죠. 집합은 돼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서 니네 가장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예를 들어서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집합이야 집합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말할 수 없죠. 작다라고 말하는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잖아. 근데 여기서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시나요? 그거 뭘로 말할 수 있어? 1. 1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준점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이거를 말했을 때 가장 각각 해석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라고 말하는 기준점을 꼭 잘 보셔야 돼요. 됐어요? 졸지 마시고요. 자, 필수 2번을 보면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보게 되면 4, 8, 12, 16이죠. 8의 양의 약수. 1, 2, 4. 1, 2, 4, 8이잖아.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1이 집합 A에 들어가는 원소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니죠. 아니죠. 약수라고 했으면 들어갔을 때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 2번은 2는 B에 포함돼? 안 돼? 돼요. 포함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자, 3번은 포함이 안 되고요. 4번은 네.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리고 5번을 해보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틀린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1번을 보면 1, 2, 50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 만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10에 근데 약수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양의 약수라고 해야 된다. 배워서 무리수? 아니 그거 아니야. 왜냐면 약수라고 하면 음수도 되잖아. 이제. 약수가 10의 약수는 약수라는 개념은 왜 그 수를 나눌 수 있는 개념인데 마일 마 10하면 나오죠. 왜냐면 10 나누기 마이너스를 해도 마이너스 10이잖아. 원래 약수라고 하는 개념에는 음수도 포함이야. 음수도 포함이야. 재밌게 가르쳤네. 아니 그때까지는 니네가 이 약수라는 걸 처음 배울 때까지는 그렇게 하잖아. 자연수까지만 배웠잖아. 이게 맞잖아. 니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나 초등학교 때 보게 되면은 음수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배우기 전이잖아.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약수라고 표현하면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제는 음수도 배워온 단계이기 때문에 약수라고 하면 음수도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라고 꼭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표현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표현들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1, 2, 50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의 양의 약수다. 양의 약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 3, 6, 9, 12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어? 3의 양의 배수? 3의 양의 배수.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고. 자, 3번은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2, 4, 6, 8, 10, 12가 되겠죠? 2, 4, 6, 8, 10, 12가 되는 거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는 이거 4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 1부터다. 그래서 근데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자, 필수 4번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0, 1, 2인데 B라는 집합이 뭐냐면 더하겠대. 근데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X는 A에 Y도
A. 그러면 보게 되면 이거 표 대충 그냥 그려보면 0, 1, 2 이렇게 있고요. 0, 1, 2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0 더하기 0 하면? 여기 0 더하기 1 하면? 1 자, 0 더하기 2 하면? 2 자, 그래서 쭉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이거를 썼을 때 보면은 0 보면 1, 1, 2, 2, 2, 3, 3, 4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서로 같은 게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여러 번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쓰기 때문에 0, 1, 2, 3, 4다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합은 중복되는 걸 싫어한다. 오케이? 자, 그럼 곱하기는 여러분들이 곱하기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필수 문제 5번으로 가보면 다음 중 무한 집합인 건 라고 했었을 때 어떤 거랑 어떤 거? 무한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3번하고 5번. 얘네 두 개야. 그러니까 얘네는 끝도 없이 계속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 다 무한 집합인 거고 나머지는 다 유한 집합이라는 거. 그 다음에 6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었을 때, 자, 1번. 지금 요거 원소의 개수 몇 개로 봐야 돼? 한 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1로 봐야 돼. 0으로 생각하면 안 돼. 숫자 0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3만 1 에? 2개. 두 개죠? 그래서 2가 돼요.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3만 1 3 빼기 2니까 1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맞는 말이죠. 네. 자, 4번은 원소가 크다라고 해서 원소의 개수가 항상 크다라고 말 못해. 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두 집합이 같은 경우다라고 한다면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지만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해서 두 집합이 같다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같다라고는.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그러니까 집합이 같으면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같겠지. 네. 근데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해서 두 집합이 같다? 아니야.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집합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5번은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을 지금 해보면 첫 번째 거 얼마라고 써야 돼? 1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는 0 아니에요? 걔는 0. 세 번째 거. 1 1. 네 번째 거. 2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4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 기호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꼭 해석 잘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네. 자, 그런 얘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분 집합. 그래서 부분 집합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집합 A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들이 B에도 다 들어가 있어. 다시요.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에도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이 뜻이에요. 이 뜻. 근데 만약에 하나의 원소라도 A에는 있는데 B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때는 우리가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A가 1, 2, 3이고 B가 1, 2, 3, 4면 자, 1 여기 A에 있는 원소죠? B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자, 2, 있죠. 3 있죠. 그러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럼 저기서 이 하나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B는 똑같이 조건을 해보고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C라고 표현합시다. 1, 2, 5라고 하면 1은 여기에 있죠. 네. 2도 여기에 있죠. 네. 근데 5는 있어. 없죠. 그런 경우에는 C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럼 B는 C의 부분 집합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지. 왜냐하면 1은 들어가고 2 들어가 있는데 3, 4는 안 들어가 있죠. 무조건 하나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럼 저기 A가 어. 1, 2, 4여도 뭐라고? 1, 2, 3 말고 1, 2, 4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을 1, 2, 4라고 표현하게 되면 얘는 요거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1도 여기 들어가고 2도 여기 들어가고 4도 여기에 들어가니까 얘를 뭐 D라고 표현하면 D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B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D는 B 안에 들어가. 아, 자, 근데 뭐 우리가 세 개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2다라고만 표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들어가는 1, 2, 3, 4는 다 들어가니까 이것도 요거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자기 자신과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도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석을 해요. 다시요.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공집합이지. 공집합도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따로 약속을 잡아서 얘기해요. 0은 그냥 아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그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해석을 한다. 공집하고 약간. 그러니까 집합이 여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냥 공집합은 어떠한 집합이든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자연수들 보면 어떠한 자연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들어가 있는 약수 있죠. 예. 1 들어가 있잖아. 네. 그 1이 공집합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 그 보통 얘기하면은 그 최대 그 공약수 같은 거 얘기할 때 최대 공약수 같은 거 얘기할 때 서로소라고 정의하는 게 두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우리가 그걸 서로소라고 얘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찌됐든 1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집합이 되는 공집합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유명한 여기서 나오는 게 집합을 하다 보면은 그 명제 얘기하다 보면 더 얘기하겠지만 3단 논법이라고 해서 니네 3단 논법이 뭐야? 몰라? 3단 논법? 뭔데요? 도덕에 도덕이랑 국어에서 한 번씩 했던 거잖아.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게 그 유명한 3단 논법이잖아. 네. 그걸 집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 말이야.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B는 C의 부분 집합이다. 고로 고로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자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A가 1, 2야. 네. 자, B가 1, 2, 3이야. 들어가죠? 네. 자, 근데 C가 예를 들어서 1, 2, 3, 4야. 그럼 얘도 이거의 부분 집합이고 얘도 이거의 부분 집합이잖아. 네. 근데 얘도 요거의 부분 집합이잖아. 그래서 A는 C의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이게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부분 집합이라는 그림이 어떻게 나타내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돼 있으면 A가 어찌됐든 뭐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럼 B는 요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감싸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C는 그 더. 그럼 더 크게 있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D도 이렇게 나타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 계속 크게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인데 이게 보통 그래서 어떤 얘기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면 좋냐면 자 보통 n이라고 표현하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연수를 나타내는 집합이야. 근데 자연수는 정수의 부분 집합이죠. 네. 근데 정수는 다시 유리수의 부분 집합이죠. 네. 근데 유리수는 다시 실수. 실수의 부분 집합이죠. 네. 근데 실수는 다시 뭐의 부분 집합이야? 자연수. 아니 왜 실수가 왜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야? 실수는 우리 수의 끝판왕이 고등학 상에서 하잖아. 우리 뭔 무리수야? 이 복수. 정답 복소수. 그래서 우리가 수의 최종 끝판왕이 복소수인 거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포함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숫자들. 그런 거 있고 또 어떤 얘기도 니네들한테 말할 수 있냐면 저 사각형들 중에서 그거 있잖아. 평행사변형은 말은 뭐야? 네. 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평행사변형이 말은 뭐야? 다르잖아. 말은 뭐가 그러니까 말을 거꾸로 하면 참이죠. 말은 뭐는 평행사변형이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참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존재하면 그 정사각형을 감싸고 있는 직사각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그 직사각형을 감싸고 있는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또 그 평행사변형을 좀 감싸는 게 뭐야? 사대를 보이겠지. 그러면 그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게 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포함 관계를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거 명제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할 텐데 일단은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부분 집합 얘기가 좀 그런 얘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그러니까 두 집합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의 동치가 이거야.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요.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되면 얘네 둘은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말이야. 다시요. 서로 같은 집합의 뜻이 뭐라고? 네. 서로 같은 집합의 뜻이 뭐냐니까 방금 말해줬잖아. 부분지.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진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진짜 부분 집합. 그래서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자기 자신은 뺀 집합을 그걸 진 부분 집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집합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이 1, 2, 3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다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공집합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요것도 요거의 부분 집합이죠.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부분 집합도 말해보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그래서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데 요것들을 다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요 나머지 있지. 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진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뺀 부분 집합. 그러니까 공집합도 진 부분 집합이야. 공집합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1, 2, 3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 구해보면 몇 개 나오냐면 8개가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면 부분 집합의 개수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또 찾으면은 공집합, 그 다음에 하나짜리 해서 구하고 또 2개짜리 해서 구하고 또 3개짜리 해서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똑같은 4개짜리를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만 하더라도 꽤 좀 존재하겠죠. 네. 그럼 원소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고 또 마찬가지로 또 늘어나겠죠. 그럼 계속해서 무한정 늘어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분 집합을, 그러니까 다음 집합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지는 않아. 너무 많아서요. 이거 언제 일일이 다 구하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4개짜리까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구할 수 있다 치지만 5개짜리는 32개 나와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것도 시간이고 그걸 답만 받아 써서 하는데도 보통 1분 정도 걸릴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하는 건 하진 않고 부분 집합은 항상 뭐랑 연결을 지어서 나오냐면 개수. 다음 집합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저렇게 이렇게 하나 주시는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구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몇 개일까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경우의 수 법칙을 좀 이용하는 게 되게 좋은데 자 부분 집합을 생각하면 이 원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잖아. 네. 그러니까 사건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만들어냈은 게 두 가지죠. 네. 그럼 얘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왜 두 가지죠? 왜냐면 포함이 되거나 안 되거나. 네. 그러니까 원소가 포함이 되거나 안 되거나 포함이 되거나 안 되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래서 이제 16.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곱하면 되니까 이때 말하는 부분 집합 개수는 16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하면 16개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구하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고. 32개. 32개를 다 일일이 구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게 또 계속 이게 2배씩 계속 커져나간다는 건 그래 32개까지는 인간적으로 짜증은 내지만 구할 수 있다고 치자고. 그럼 64개면 못 구하죠. 구할 수는 있지. 30분, 20분? 근데 손가락이 아파서 못 쓰지. 그래서 나도 그걸 구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을 때 만약에 집합 A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n개까지 있다. 그럼 이때 말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경우의 수를 떠올리는 게 제일 좋아. 그 개수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됐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없어? 그럼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 합시다.